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도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저녁 시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다. 어떤 이야기냐? B2. B2. 지금 보니까 B2 관련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뭐 신용도 쓰고 대출도 땡기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상승장은 괜찮은데 이게 하락장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하락장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제가 이 관련된 영상들을 예전에 몇 개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특히 코스피 3000 붕괴가 상당히 커요. 3000 붕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반대 매매. 이건 반대 매매는 나도 모르게 그냥 매매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루어지면은 기관이나 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죠. 땡큐. 공매도 치는 세력들한테는 상당히 좋잖아. 주가 계속 떨어뜨려 주니까 계속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결국 공매도 치고 나중에 주가 훅 떨어지면 그때 싸게 줍줍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외인들은 줍줍할 거라고. 계속 주워 담을 거야. 그때 또 우리 스마트한 개미들도 쌀 때 주워 담을 거란 말입니다. 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돈을 빚내 가지고 사신 투자자들이 이제 완전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대출을 땡겨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내가 볼 때 약간 투기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이야 경험이 많고 약간 고수분들이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투자라는 것은 빚을 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직 주식 초보나 주린이 분들 그리고 아직 경험 많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B2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마음속에 딱 새겨놔야 돼요. 하여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이제 이탈하니까 이제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한 우리 개미 투자들, 개미들 엄청나게 고심이 깊을 겁니다. 밤잠 못 자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밤잠 못 자는 꽤 있을 거다. 특히 이제 중국의 그 헝다그룹이죠. 에버그란데 그 파산 우려 때문에 더욱더 지금 난리잖아요. 거기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또 장기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 또 미국 테이퍼링 계속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몇 달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겹다 이제 테이퍼링. 일단 테이퍼링 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야. 변동성이 막 커. 막 들랑달랑 거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증권사의 자금을 또 빌려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 여기에 반대 매매. 이 규모가 역대급이다. 빠르게 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최근에 증시 그 변동성 확대로 반대 매매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 하락에도 영향을 끼쳐요. 이게 결국은 자동적으로 이게 매매가 되니까 증시 하락에도 더 어떻게 보면 거기다 기름 뿌리는 효과입니다. 더 휘발유 뿌리는 효과야. 더 불 잘 나는 거지 그냥 확 타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투자 시에 각별한 주의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지난 6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이 393억이었어요. 393억. 작은 금액이 아니죠, 여러분들. 393억이면은. 이는 지난 2011년 이후에 1일 반대 매매 금액 가운데 8월 19일 421억. 8월 19일 421억. 이거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예요, 두 번째. 그래서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특히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반대 매매 금액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08년 이후 최고예요, 최고. 올 들어서 지난 6일까지 위탁 매매 그 미수금 일 평균 금액이 3,235억 정도 됐는데 2008년보다 87% 늘어난 거야. 87%. 또 일평균 반대 매매 규모는 207억으로 2008년보다 47.6%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는 미수 거래와 신용 융자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생합니다. 미수랑 신용 융자 거래에서. 위탁 매매 미수금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그 신용 융자와 비슷해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그죠? 주식을 사고 사흘 후에 대금을 갚는 그 단기 융자입니다. 단기 융자. 주식을 사고 사흘 후에 대금을 갚아야 돼. 그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하면서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증권사가 그냥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거예요. 강제로 처분하는 겁니다. 돈 안 갚네? 그러면 처분해 버립니다. 가차없어요. 그래서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도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6일날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11.3%야. 11.3%. 지난 5월 25일 12% 이후로 최고치다. 최고치. 응?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사상 최대로 늘어난 신용 융자 잔고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용 융자 잔고.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그 6일날 기준에서 신용 융자 잔고는 24조 1,041억이었는데 코로나19 바이오 폭락장이 발생한 작년 3월 초에 10조 2,785억보다도 비교하면은 140%가 늘어나서 140%. 작년 코로나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신용 융자 잔고는 그 미수 거래와 달리 계약에 따라서 일정 기간에 정해진 이자를 내면서 그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이 역시 주가 하락으로 그 담보 주식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줄어들면은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다. 반대 매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그 소비자 경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주식 신용 거래에 따른 투자 위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이게 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주가 급락 시 손실 확대, 담보 부족 시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추가 담보 미납 시 증권사가 임의 처분이 가능하고 담보 처분 금액이 신용융자 잔액의 미달 시 깡통 계좌가 가능하죠. 그리고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인해 가지고 추가 담보 확보 어려움 등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 뭐냐면 그냥 신용 쓰지 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위탁 매매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돈으로 하세요. 자기 돈으로. 좀 적은 금액도 괜찮다. 그냥 너무 크게 막 무리하게 그냥 배팅하려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싸게 살려고 딱 했는데 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게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몰빵하지 마라. 자기 돈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대출이나 이렇게 뭐 담보 쓰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용융자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증권사 쓰지 마. 증권사 거. 이 증권사가 쓰면은 증권사만 배불려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 조심해야 합니다. 각별한 주의를 합시다.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없으리라 봅니다. 저는 없으리라 보는데 혹시나 신용융자 위탁 매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빨리 갚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편안하게 합시다. 편안하게. 이 하락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신용융자 이렇게 쓰면 사람이 쫄려요. 괜히 위축되고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 남깁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